가능한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 교육상담학과 장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의 주제는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 우리는 언제쯤 이 사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내 청소년 시설에서 헌신하고 계신 지도자분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의 현황과 처우에 대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와 청소년 시설, 단체,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72,622명이며 청소년 상담사는 총 37,269명으로 약 11만 명의 청소년 지도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처우 문제는 지도자 개인의 복지를 넘어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면 그들의 곁을 지키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권익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1993년, 청소년 상담사는 2003년부터 국가자격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제도의 개편 이후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정책 사업의 실천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직무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에서 청소년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분류, 사회복지 종교, 중분류 상담, 소분류 청소년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소분류 청소년 지도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상담 복지, 청소년 진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와 관련한 산업 현장 직무 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 복지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 검정 과목, 직무 경험을 토대로 하였고 진로 지원은 청소년 진로 지원센터 모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나타난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활동의 직무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 능력단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개입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평가로는 접수면접 심리평가를 이를 바탕으로 개인 상담, 집단,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및 연계 지원을 위해서는 아울리치, 위기 개입, 부모 상담,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 사례 통합 관리 등을 실시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 슈퍼비전, 상담자 교육 훈련, 상담 연구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 분야의 능력 단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분야 능력 단위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다양한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봉사 활동 등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는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또뿐만 아니라 고도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 기획, 프로그램 기획 설계,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평가, 사후 관리, 유관기관 연계 협력, 청소년 기관 행정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핵심 업무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청소년을 대면하고 상담하는 본연의 시간보다 공문서 작성이나 예산 집행, 자증기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방대한 서류 작업 등 과도한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무 여건 또한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요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근무가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여건은 청소년 지도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저해하고 장기 근속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력 구조의 문제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 시설은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이유로 법적 최소 배치 기준으로 배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지도자 개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청소년 시설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 기획, 행정, 운영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량은 청소년 지도사의 번아웃을 야기하며 우수한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청소년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내적 내실화뿐만 아니라 청소년과의 정서적인 교류, 상담에 투입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적인 인력 배치 기준의 법적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면적이나 이용자 인원수와 같은 지표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인력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업무 부담 문제는 현장의 실태조사, 주요 연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보실 통계 자료들은 제가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정보 리서치 구글 서치를 통해서 얻은 자료이고요. 이 통계 데이터는 모든 지자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참여한 지도자의 인원수에 따라 약간의 연구의 결과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지도사 4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문직, 수련원, 재단 등 모든 시설에 종사하는 470명의 청소년 지도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근무 형태는 정규직 64%, 공무직 17.4%, 계약직 18.5%에 근거한 연구 결과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 만족은 평균 3.54점입니다. 5점 만점에 3.54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업무에 따라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청소년 지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3.47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속, 지속, 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점 만점인데요.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고 싶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2.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월급 250에서 300만 원 이하의 종사자들이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 의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젊은 신입 직원들이 청소년 지도에 대한 관심과 매력을 가지고 입사를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직무 수진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전체가 2.5점이고요. 다른 분들보다 기관장님들의 직무 수진이 2.10점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요구, 시간적인 압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5점 만점이 아니고 4점 만점입니다. 4점 만점에 일이만은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한다가 2.65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실직이나 해고의 염려에 대해서도 4점 만점에 2.11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직이 다른 고무직이나 정규직보다 2.74점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로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경기도 연구에서 공공수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는 65.5%에 불과하고 미준수를 하는 기관이 34.5%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경기도 이외에 다른 작년에 연구된 자료가 있어서요.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지도자 대상의 실태 조사 결과를 좀 살짝 살펴보고 싶은데요. 본 연구는 5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의 임금 수준의 만족도는 2.86점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낮은 보수로 인한 스트레스 3.26점,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시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3.23점,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3.13점, 그 다음에 낮은 처우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3.09점으로 청소년 지도사들이 많은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청소년 지도사들 이직 및 사직을 생각한 이유, 이 결과는 중복응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과도한 업무,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각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 내 인과관계가 힘들어서 다음으로 승진 및 발전 기회의 제한, 직무 소진 등이 이직을 생각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낮은 보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선행연구에 나타난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수준을 지자체 운영 주체나 타시설 종사자 등과 함께 살펴보면 먼저 최근의 자료들이 사실 지도자 보수와 관련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요. 먼저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의 임금을 기본금과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에 있는 시설이 공공이나 직영 시설보다 임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센터장님 월급이 4,500 정도, 팀장은 3,500, 팀원은 2,7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대구광역시에는
모든 수련원, 수련관, 문집, 특화시설,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상담복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자립관 이 모든 대상을 포함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주로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임금 테이블을 조금 비교를 할 때 누구보다도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좀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임금 테이블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테이블을 살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팀원, 팀장, 반장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세 그룹만 제가 제시를 했고요. 차이가 월 16만 4천 원에서 반장님들 13만 3천 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 직종인 사회복지 종사자 대비 청소년 지도사의 보수 수준은 직급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한 15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상담복지센터를 잠깐 스킵을 했는데요.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종사자들의 보수 기본급 기준표 성평등 가족부 2025년에 따르면 센터장님들의 30호봉의 센터장님의 월급은 한 대략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팀장님들은 15호봉 기준에 3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임금이 매우 열악한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임금 차이가 나타나는가? 좀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본 첫째, 사회복지와 청소년 지도자 간의 심각한 처우의 격차, 법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처우 개선, 신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지도자는 국가법률이 아닌 각 지자체의 청소년 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법률은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에 조례는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상황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관심도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들의 처우가 상이하게 결정되는 지역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3월 24일 국회 성평등 가족위원회에서 청소년 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는 뜻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법적 보호망에 방치되었던 청소년 지도자들의 수건을 담아낸 결과인 만큼 향후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 시점까지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청소년 지도사와 사회복지사 임금 차이의 이유는 예산의 규모,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의 격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청소년의 주무부처인 성평등 가족부의 압도적인 예산 규모의 차이는 현장 종사자의 처우와 처우 격차로 직결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매년 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 분야의 경우 성평등 가족부의 지침은 권고안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시설의 경우에는 이 권고안조차 지켜지지 않아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는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보수체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로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경기도는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월 2만원의 웰빙 보조비,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연 5만원의 장기 근속 수당을 신설하는 등 아주 파격적인 복지 증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로 한정됨에 따라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전문 인력의 청소년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음으로는 청소년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의 한계인데요.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상당수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3년에서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위탁 계약이 지도자들에게는 만성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요. 위탁 법인이 변경이 될 경우 협약서 상에는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새로운 법인이 운영 방침이나 인사 구조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중심의 인력 운영 방식입니다. 청소년 정책 사업 중 상당수가 국가나 지자체의 한시적인 공모사업 또는 보조금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사업 기간에나 인건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 정규직보다는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돼서 개별 청소년 지도자의 노하우가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의 잦은 교체는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질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결국 그 피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제가 향후 과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열악한 직무 환경과 구조적인 모순은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넘어서 국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과거와 달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연령화 지능화, 복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학교 폭력의 잔혹성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고립, 은둔 청소년들은 급증하고 있고 마약이나 사이버 도박 등 신종 유해 환경 노출은 청소년 지도자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다학제적인 접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열악한 처우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전문성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현장에도 워라밸과 공정한 보상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MZ세대 청소년 지도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야간 근무가 당연시되는 관해 업무량 대비 턱없이 낮은 임금, 불투명한 승진 구조는 신입 지도자들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마저 떠나가는 현 상황은 청소년 시설의 조직적인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결국 현장의 노하우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서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의 강화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유형이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상이한 보수 체계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서 이를 예산 지원과 연계해 지자체의 준수 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3.3%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를 좀 청소년 분야에 도입을 해서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대비 현저히 낮거나 부재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를 신설하거나 상향해서 현재 종사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인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지도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좀 효율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지자체, 운영법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와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은 청소년 지도와 상담의 핵심 업무로 환원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도구 활용 등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청소년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는 일회성 연수가 아닌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좀 대폭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성과 지표 및 평가 체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모호한 성과 측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의 좀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 성과 측정 도구와 매뉴얼을 보급해서 평가의 객관성,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나 관찰 기록, 포트폴리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경로를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객관적인 좀 데이터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대략적으로 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한 문헌은 이와 같고요.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은 단순한 청소년 지도자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생계 걱정 없이 현장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는 상담의 기능의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지도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공정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자부심을 느낄 때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청소년의 행복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한 번 더 살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